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의심받아야 했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던 한 여자의 선택.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녀가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발바닥에서 피를 뽑아가던 날 나는 그게 예방접종의 일부라고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내 인생은 아주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뜨고 품에 안기면 숨소리부터 먼저 들리던 때였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마음은 더 엉망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자주 아이를 안았다. 내가 잠시 화장실을 가도 물 한 컵을 가지러 나가도 아이 곁엔 항상 시어머니가 있었다.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검사할 게 많아.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며느리는 원래 묻지 않는 존재니까. 그날도 그랬다. 아이 발바닥을 살짝 잡고 바늘 같은 걸 대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울어? 내 말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원래 애들은 다 울어. 금방 끝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게 첫 번째 실수였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잠깐 와서 얘기 좀 하자. 말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가슴이 이유 없이 쿵 내려앉았다. 식탁 위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그 대신 하얀 봉투 하나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봉투를 천천히 내 쪽으로 밀었다. 이거 한번 봐. 봉투를 여는 순간 눈앞이 잠깐 어두워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아이 이름, 내 이름, 그리고 친자 불일치라는 문구.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리가 멍해졌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눈을 피한 채 말했다. 요즘 세상 험하잖아. 확인해보는 게 좋지.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규정됐는지 분명히 느껴졌다. 나는 남편을 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끝내 내 눈을 보지 않았다. 엄마가 시킨 거야. 난 몰랐어. 그 말이 검사 결과보다 더 아팠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안고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의 발바닥을 계속 들여다봤다. 작은 상처 하나. 그 상처가 내 결혼 생활 전체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확인해보는 게 왜 죄야? 그 질문 하나로 나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식탁 위 공기는 무거웠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여전히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마치 나를 재판대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요즘 세상 험하잖아. 뉴스만 봐도 별일이 다 있잖아. 그 말 속에는 나를 향한 의심이 아무렇지 않게 담겨 있었다. 그래서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는 눈썹을 찌푸렸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그 순간 이게 사과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의심을 정당화하는 말. 침묵을 강요하는 말. 나는 남편을 봤다. 이번에는 고개를 들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내 눈을 피했다. 엄마가 걱정해서 그런 거야. 난 진짜 몰랐어.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책임 회피였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집안 망신될 일은 만들지 말자. 망신. 그 단어 하나로 모든 대화가 끝났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뿐이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있었고 남편은 운전만 하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 생각 없어? 내 질문에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괜히 일 키우지 말자. 그 말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내 얼굴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의심받아도 되는 사람이 됐을까? 아이를 바라봤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얼굴. 그 아이 앞에서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결심했다. 의심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어머님 서명요? 아이 어머니 동의서는 전혀 없는데요. 그 한 문장으로 이 일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식탁 위 결과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종이를 접어도 서랍에 넣어도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 박혀 있었다. 나는 계속 스스로를 의심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요즘 다들 이런 검사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이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은 바로 부서졌다. 저 아이를 두고 의심부터 한 사람들. 그게 정상일 수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유전자 검사 센터. 검색창에 손가락을 올려놓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다. 전화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 같았다. 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신생아 검사 관련해서요. 보호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잠시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을 말하자 직원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그 짧은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확인 결과 어머님 서명은 없습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럼 이 검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식 절차로 진행된 검사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여러 번 울렸다. 정식 절차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필요하다. 불법인가요? 내가 묻자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답했다. 저희 쪽에서는 권장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권장되지 않는다. 그 말이 오히려 더 명확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안도 때문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더 참으면 이 일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참을수록 그들은 더 당당해졌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괜히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지 마라.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알았다는 사실보다 그 말투가 더 무서웠다. 나는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다. 선 넘은 일이다. 아이를 향한 일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처음으로 단어 하나가 또렷이 떠올랐다. 불법. 우리가 언제 그런 뜻으로 한 말이니? 그 순간 알았다. 이 집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건 내가 검사센터에 전화를 한 지 이틀 뒤였다. 잠깐 얼굴 좀 보자. 목소리는 전보다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불길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지난번 그 식탁이 아니었다. 반찬이 늘어 있었고 국은 따뜻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먼저 웃었다. 애 키우느라 힘들지? 그 말 한마디에 속이 울렁거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의심하던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예민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을 바꿨다. 의심은 사라졌고 대신 오해가 남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그들은 동의로 착각했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해. 크게 생각한 게 아니라 선이 넘어갔을 뿐인데. 남편은 그제야 내 편인 척 말했다. 이제 그만 넘어가자. 엄마도 반성하셨잖아. 반성. 그 단어가 너무 가벼웠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이 처음으로 차갑게 느껴졌다. 가족끼리 좋게 끝내자. 밖에 나가서 말 안 하면 되잖아. 그 말 속에는 분명한 조건이 들어있었다. 침묵. 대신 아이는 잘 키워주겠다는 약속. 나는 아이 얼굴을 떠올렸다. 이 아이가 자라서 이 집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 갑자기 선명하게 그려졌다. 이번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없던 일. 하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날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이 발바닥에 상처. 결과지 위에 글자.
남편의 침묵. 그 모든 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도 이제 알았잖아. 우리가 예민하게 굴어서 일이 커진 거야.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했다. 아니, 당신들이 선을 넘은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신했다. 회유는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는 내 편도 아이의 편도 아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나는 너무 많은 밤을 써버렸다.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을 아꼈다. 아이 울음소리만 집안을 채웠다. 남편은 퇴근하면 아이를 잠깐 안고는 곧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이 마치 책임을 미뤄두는 사람처럼 보였다. 어느 날 밤 아이를 재운 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의미가 들어있었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우리 부모님도 상처받았어. 그 말에 가슴이 식어 내려갔다. 상처받은 건 나야. 내가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계속 이 문제 끌고 가면 우리 가정만 망가져. 그가 말한 우리에는 아이와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며칠 뒤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남편이 먼저 말했다. 엄마가 밥 한번 먹자신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 대답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되잖아.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미안하다고 했어? 누가? 언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그는 선택을 이미 끝냈다는 걸. 부모를 잃을 용기는 있어도 부모에게 미움받을 용기는 없는 사람. 그날 밤 나는 아이 짐부터 챙겼다. 기저귀, 분유, 작은 옷들. 남편은 물었다. 어디 가려고? 아이 데리고 나갈 거야. 내 말에 그는 처음으로 당황했다.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극단적인 건 아이에게 씌워진 의심이었다. 나는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침묵한 순간부터 이미 선택은 끝났어. 문을 닫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하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내가 이를 이렇게 키웠잖아. 그 말로 그들은 완전히 선을 넘었다.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전화는 쉬지 않고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받지 않자 시아버지 번호로 다시 울렸다. 나는 결국 전화를 받았다. 어디까지 할 생각이니? 안부는 없었다. 아이 이야기도 없었다. 가족 망신시키는 거 재미있니? 그 말에 손이 떨렸다. 제가 뭘 망신시켰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말했다. 유전자 검사 얘기. 밖에서 떠들고 다니면 가만 안 둘 거야.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회유가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그날 이후 연락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남편의 친척이라는 사람들이 차례로 전화를 걸어왔다. 젊은 애가 너무 예민하다. 시부모 마음 좀 이해해라.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말들이 나를 더 깊이 고립시켰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이거 당신이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는 짧게 말했다. 부모님도 흥분하셔서 그래. 흥분. 아이에게 의심을 씌운 일보다 더 큰 일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친정엄마가 내 옆에 앉았다. 너 잘못한 거 없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다. 처음으로 내 편이 있다는 걸 느꼈다. 다음 날 문자로 사진 하나가 왔다. 아이 사진이었다. 예전에 시댁에서 찍은 사진. 이 사진 인터넷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 문자를 읽는 순간 몸이 얼어붙었다. 아이를 협박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 그제야 알았다.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걸.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메모장을 열었다. 날짜, 시간, 통화 내용,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울면서가 아니라 차분하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지켜야 할 것을 분명히 정했다.
관계가 아니라 아이였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꿨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손에는 메모장, 휴대폰에는 녹취 파일.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다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삼켰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료를 훑어보더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협박, 명예훼손 가능성, 그리고 아동 관련 문제까지. 법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든든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바로 내용 증명을 작성했다. 시댁 앞으로 보내는 첫 공식 문서. 모든 연락은 중단해 주십시오. 추가 협박 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손을 떨리게 했지만 지웠다 다시 쓰며 끝까지 완성했다. 내용 증명이 도착한 날 시댁은 침묵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처음이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는 그때는 몰랐다. 이틀 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당신 가족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난 더 몰랐어. 그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돌아올 생각은 없어? 그 질문에서 모든 걸 느꼈다. 사과도 사실 인정도 아닌 복귀 요청. 아이 안전부터 보장해. 그가 답하지 못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법까지 들먹일 줄은 몰랐다. 그 한 문장. 사과는 없었다. 하지만 분명했다. 그들은 겁을 먹고 있었다. 다음 주 가정법원 상담 일정이 잡혔다. 나는 더 이상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실만 말했다. 언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판사보다 내 기록이 먼저였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감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법은 감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도.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와 아이를 선택한 겁니다. 이 말이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가정법원 상담날 남편은 처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타났다. 고개를 숙인 채 말수가 적었다. 시댁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이었다. 상담실 안 남편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다. 부모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냈다. 날짜가 적힌 통화 기록. 협박 문자가 캡처된 출력물. 이게 상처라면 이건 뭐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상담사는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남편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따로 앉아 이야기를 했다. 변명도 고성도 없이. 부모님과는 거리를 두겠다.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했다. 내가 원하면 법적 조치도 따르겠다.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한참 보다가 말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며칠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낮은 자세였다. 오해가 있었다. 다 지나간 일이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단 목록을 확인했다. 아이 사진을 협박으로 쓰던 번호들. 모두 거기 있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게 그의 선택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아이 관련 모든 결정은 부모 둘만 한다. 외부 개입은 없다.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선택이 후회될까? 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삼켜야 했던 침묵보다 이 선택이 훨씬 편했다. 어떤 가족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